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교육 공약 되찾기 촛불문화제가 마지막입니다. 긴 날 광장에서 같이 추위에 떨면서 함께 고생하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지난 그 2달을 좀 돌아볼 때 별로 서운한 것 없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정말 기뻤는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 가장 아쉬웠던 것은 태풍 때문에 10월 6일 날 3차 집회를 연기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사실은 3차 촛불 집회 때 전날 태풍이 몰려든다고 해서 행사를 좀 취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했는데, 제가 당일날 토요일날 반드시 6시에는 태풍이 다 물러가고, 그리고 쾌청한 저녁이 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집회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아침 8시 아침에 나와보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이 무너져서 집회를 미뤄야겠다, 윤지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윤지쌤도 동일하게 마음이 무너져서 우리가 그렇게 결국은 미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날 좀 장담을 한 대로 그냥 그때 같이 6시에 그냥 모이자, 비가 그칠 것이다, 그리고 비가 안 그치면 어때, 비 맞으면서 하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자책의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토요일 날 사실은 저는 사무실에 나와서 좀 밀린 일을 좀 처리했습니다. 오전 11시가 되는데 하늘이 파랗게 구름이 걷히고 파랗게 달라지더라고요. 그 맑게 갠 하늘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저녁 6시 비가 갠 맑은 하늘에서, 가을 하늘 시청 앞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3차 촛불 집회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자책의 마음이 들면서 앞으로 어리석은 그 결정을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지난 우리 광장에서 2달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되찾기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얻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청와대의 공무원이 여기 방문한 적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교육공약 우리가 되찾은 것 없습니다. 사실은 대통령 선거 때 가진 모든 것을 쏟아서 교육공약을 관철시켰는데, 저렇게 정치가 배신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참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다 하는 것을 새삼 확인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4년 후에 다시 우리가 선거를 치른다 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대통령 후보가 배반할 때 우리는 또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촛불을 들 수밖에 없는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촛불 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동안 방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6일 날 촛불 집회, 3차 집회를 앞두고 억수같이 내리던 그 아침에 그 비가 6시에 다 물러가고 너무나 화창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되찾으려고 했던 교육 공약도 지금은 어두운 하늘이지만 반드시 되찾을 그런 맑은 하늘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다시 굳게 결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촛불 집회 때 홍민정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양상철 선생님이 자유 발언을 하시면서 한 해 입시 경쟁으로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 300명이다. 그런데 그 아이들 죽어가는 것, 그 죽음이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다. 그 죽음은 열사들의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김주열처럼, 전태일처럼, 박종철처럼, 이한열처럼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열사들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신세를 한탄해서 죽이는 자기 죽음이 아니고, 세상의 문제,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남은 사람들, 산자들이여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죽음으로 이 문제의 답을 찾고 떠나는데 남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이제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면서 죽는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열사들의 죽음 때문에 민주화도 이루었고, 억울한 약자들의 그 권리도 많이 되찾고, 또 정치도 많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이 열사의 죽음이라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그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남은 싸움의 몫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저 정치에게, 우리가, 청와대에 우리가 그 싸움의 몫을 맡기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부모고 우리는 선생들입니다. 부모는 무엇입니까?
부모는 우리 핏덩이 아이들을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우리 선생들은 누굽니까? 힘없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지킬 때, 그럴 때 세상이 달라질 것이고, 열사인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목말랐던 세상은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제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를 막아선 이 정치를 넘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고민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두려워했던 국민 다수의 흐릿한 생각, 그리고 어정쩡한 생각, 바르지 못한 생각, 그것들을 국민들 속에 들어가서 설득하고 바로잡는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이익단체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아이들을 팔아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싸움을 싸울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싸움은 패배한 부분도 있지만 다시 싸움을 우리가 시작할 때가 있을 텐데, 그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기도록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싸움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속에 희망의 끈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페북에 제 고통스러운 심경을 밝혔더니 회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우리가 해온 이 운동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절대평가를 외치는 이유는 타인의 평가보다도 스스로의 평가에 귀 기울이는 교육문화를 만들자는 탁월한 선택이었고, 이 길을 걸어온 우리 등대지기들은 이미 인류의 삶을 차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교육 걱정 세상이 열어준 미래였고, 그 미래는 이미 현실 속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과의 인연이 돼서 탁월한 고유함으로 선택하신 이 길을 10년째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행복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사교육 걱정 뿐만 아니라 좋은교사운동, 그리고 참학, 여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교육단체에 소속하는 회원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그 기쁨, 그 감사함, 그 가치,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세상, 그것들을 우리는 결코 빼앗기면 안 되고, 이 가치, 우리가 이미 맛본 이 세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알리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정치가 보고 세상의 온 들판이 봄꽃이 다 핀 것처럼 세상이 바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우리 모든 시민들의 목소리에 침묵하면서 정치가 뒤따라오게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지금부터 청와대로 우리가 행진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주권자의 준엄한 목소리로 우리가 정치를 향해서, 시민들을 향해서 우리의 목소리, 우리 아이들을 살려낼 것을, 그리고 교육공약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그리고 우리가 회복할 것을 그렇게 다짐하면서 청와대 행진을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참여하실 수 있겠죠? 예, 100명 이상 끝까지 버틸 수 있겠죠? 예, 인도가 아니라 차도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갈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쑥스럽지 않게 자기 얼굴을 들고, 그리고 외치면서 탬버린, 그리고 꽹과리, 그리고 캐스터네츠, 심벌즈 다 들고 또 함께 목소리 구호제창하면서 그렇게 신나게 우리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눅들지 않을 자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약 살려내라! 교육공약 살려내라! 정치는 각성하라! 청와대는 살려내라! 예, 그 목소리로 우리 같이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